소돔과 고모라 신화가 아니었다? 논문 한 편이 공개됩니다. 청동기 시대 도시의 공중폭발 파괴. 고고학자들이 이 논문을 읽고 멈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발굴 장소,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고 기록한 바로 그 자리.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렸다. 오랫동안 많은 이들은 이것을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발굴된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증거를 따라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신화가 아니었다?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주일학교였을 수도 있고 말씀 묵상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악의 결말, 경고의 이야기. 그런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낼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신학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을 따라갑니다. 발굴된 증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의 기록이 실제 사건을 담고 있다면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기원전 165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입니다. 요르단 계곡은 당시 근동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 하나였습니다. 창세기는 이 지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 땅이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고고학 기록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청동기 시대 내내 이 계곡에는 수십 개의 정착지가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 이후 이 모든 흔적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이후 수백 년 아무도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5년 고고학자 스티븐 콜린스, 요르단 정부 허가를 받아 사해 북동쪽 한 언덕에서 발굴을 시작합니다. 장소 이름 테렐 함맘. 겉으로는 그저 낮은 사막 언덕. 하지만 첫 삽을 뜨자마자 팀은 예상치 못한 것과 마주칩니다. 성벽, 두께 4m, 추정 높이 10m 이상. 당시 근동 최강 수준의 방어 시설입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들, 궁전 건물, 행정시설, 곡물 저장고, 광장,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이 계획적으로 살던 도시였습니다. 약 기원전 3500년부터 기원전 1650년경까지 2000년 가까이 이어진 도시, 그리고 마지막 지층에서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멈춥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벽돌이 녹아 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점토 벽돌이 유리화되려면 섭씨 1400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반 건물 화재의 최고 온도는 약 800도, 불가능한 온도였습니다. 두 번째, 도자기 표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도자기, 표면은 유리. 극도로 빠른 속도로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암석 속 지르콘 결정. 핵폭발이나 운석 충돌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충격 변성 구조를 보였습니다. 일반 화재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흔적입니다. 네 번째, 인골. 흩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화재나 건물 붕괴라면 인골은 한자리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마치 폭압에 날아간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금. 파괴 지층의 토양 소금 농도가 정상 사막 토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다음 구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UT 오온도 분석과 공중 폭발 900만 1100V 온도 비교 인포그래픽. 연구팀이 파괴 에너지를 역산한 결과
추정 온도 섭씨 2000도 이상, 나무 화재 약 600도, 강철 용해점 1538도, 화산 마그마 최대 1200도. 이 수치는 화산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화산지대가 아닙니다. 연구팀이 제시한 가설, 공중 폭발, 소행성 또는 해성이 대기권 진입 후 지표면에 닿기 전 공중에서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1908년 러시아 시베리아 퉁구스카 사건, 천체가 약 510km 상공에서 폭발하며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0배의 에너지로 서울 면적 3배 산림을 순식간에 초토화했습니다. 운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모두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테렐 한맘에도 충돌 크레이터가 없습니다. 충격 방향은 위에서 아래, 지표면 흔적은 없다. 공중 폭발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소금, 사해의 염수가 폭발 충격파에 의해 도시를 뒤덮었을 가능성, 그것이 이후 수백 년간 이 땅에서 농사가 불가능했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목격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불덩이가 하늘에서 쏟아진다. 공기가 타오른다. 땅이 불바다가 된다. 3600년 전 사람의 언어로 그것은 유황과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기록. 연구팀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해 염수 미스트에 노출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기억에 남았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날의 사건을 신학적 의미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실제 물리적 사건을 통해 임했다면 우리가 읽어온 말씀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섭니다. 그날 도시는 평범했을 것입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빛났습니다. 충격파, 불. 그날 도시는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학자가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박 논거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 오염 가능성. 고온 흔적이 후대 화재에서 비롯됐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대 불일치. 다른 분석 방법과 연대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 설명들. 지진 동반 화재, 전쟁, 화산 열수 활동, 공중 폭발 없이도 비슷한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이 도시가 소돔이라는 직접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콜린스 연구팀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이곳은 소돔일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소돔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믿음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증거를 따라갑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분다. 살아남은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손자에게, 그 기억이 세대를 건너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창세기의 한 장이 그렇게 만들어졌을지 모릅니다. 트로이, 오랫동안 신화라고 불렸습니다. 1870년 땅을 팠을 때 나왔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간 수많은 장소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은 그 기록들을 하나씩 땅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소돔이 어디에 있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든,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는 오늘도 바람이 붑니다. 이름을 잃은 도시 위를 지나며 바람이 분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언젠가 이 도시가 소돔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면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떻게 달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댓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황금빛 조명. 다음 편. 언약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던 날, 성전의 모든 금은 약탈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가 사라집니다. 기록에서, 역사에서 흔적 없이.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일랜드, 세 나라가 지금도 자국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3000년간 미스터리, 그 흔적을 따라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